별표 건강한 50대 60대는 맨발 걷기와 이걸 함께 합니다. 기적의 10가지 장수 습관 나이 들수록 행복한 노후 조언 긴 생명원 좋은 글 맨발 걷기 노년의 지혜 도디오북 별표 여러분 장안의 화제인 맨발 걷기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계곡이나 바닷가, 숲길 등 건강한 기운이 도는 곳에 가서 맨발로 걸어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부드럽고 폭신한 땅에 발바닥이 닿을 때 느껴지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그 느낌. 다들 아실 겁니다. 맨발의 피부를 통해 느껴지는 흙과 모래, 자갈의 부드럽고 단단한 감촉은 신발을 신고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생경하지만 신비로운 감각이죠. 이렇게 맨발로 걷다 보면 알 수 없는 해방감은 물론 발을 통해 흙바닥과 내 몸이 연결되어 서로 기운이 통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영어 단어 버스는 토양이나 돼지, 더 크게는 지구의 의미까지 포함하는데 맨발 걷기의 영어 표현이 더 신인 이유는 맨발로 걸을 때 신체와 지구의 접촉, 즉 직접적인 연결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늘 신발을 신고 딱딱한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을 밟으며 살다 보니 우리 몸이 토양과 단절된 채 생활하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자세도 굳어지고 생활 습관이 고정되어 앉아있기만 하다 보니 아예 걷는 시간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온몸의 근육이 줄고 하체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걷는 것조차 무릎에 무리가 갈까 걱정되어 운동을 시작하는 것마저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가 앞선 이야기의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저는 앉아서 일하는 직업 특성으로 인해 여성임에도 한때 몸무게가 80kg이 넘어갈 정도로 몸이 비대해 있었습니다. 걷기만 해도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것은 물론이고 혈압, 혈당, 내장 지방 수치까지 그 무엇 하나 정상인 것이 없는 종합병원 그 자체였습니다. 몸이 부실한 탓인지 밤에 잠도 잘 안 자고 중간에 깨기도 일쑤여서 대낮에도 늘 피곤함이 온몸을 짓누르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죠. 이리도 심각한 상태에서 몸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가 마침내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도시 생활이 길었던 탓에 처음에는 맨발로 걷는 것이 낯설고 심적 부담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차피 준비물도 필요 없으니 해보고 나와 안 맞으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 첫날부터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발과 무릎이 아프긴 했지만 그날 밤 바로 잠이 잘 오는 것입니다. 숙면 효과만으로도 만족해서 걷는 날이 점점 늘다 보니 이후 서서히 살도 빠지고 무릎 통증도 나아져서 맨발 걷기만으로 달라진 제 자신에게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말에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비정상이던 수치가 모두 정상 범주에 들어와서 이게 기적이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꾸준히 맨발 걷기를 하면서 되찾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BS 1TV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 걷기에 과학적인 효능이 증명되기도 했죠. 신발을 신고 걸을 때보다 맨발로 걸을 때 무릎과 발목에 집중되던 충격이 온몸으로 분산되어 관절의 부담을 막고 근육을 키워줍니다. 여기에 혈액순환과 발 근육 강화, 몸의 균형 유지까지 도움을 주어 꾸준한 맨발 걷기로 건강 개선의 효과를 본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처럼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발이 너무 화끈거린다. 어떤 분은 족저염이 생겨서 힘들었다. 어떤 분들은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등 제 주변에도 다양한 반응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반응은 본인의 현재 상태에 맞지 않게 과하게 운동하거나 기본적인 영양소를 채우지 못하는 식습관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거나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등 정신 건강을 챙기지 않은 채 신체 건강만 챙기려다 효과를 못 본 탓에 불행의 굴레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 생활 습관을 무시하고 건강 비결 한 가지에만 집착하면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또래보다 더 빠르게 나이 드는 가성 노화가 진행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맨발 걷기 같은 훌륭한 운동이 있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건강 습관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건강 비결이라도 그 효과가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확실한 노년기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는 물론이고 행복한 무병장수의 삶에 도움을 주는 건강 습관 수칙을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 무병장수 100세 인생을 위해 맨발 걷기와 병행하면서 꼭 지켜야 하는 건강 습관 10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건강 수칙만 잘 지키셔도 맨발 걷기의 효능이 극대화됨은 물론 100세 시대라는 말이 아쉬울 정도로 지금보다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구독자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 습관이 어떤지 돌이켜보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잘 체크한 후 빠르게 개선하여 앞으로 건강한 인생을 만끽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꼭 지켜야 할 건강 습관 첫 번째, 여기 수명을 좌우합니다. 꼭 근력 운동하세요.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금융자산, 재테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더 중요한 투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육 재테크, 즉 근테크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의원 교수는 노화를 늦추는 비결로 근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는 근육량이 10년마다 15% 줄어들지만 60대부터는 그 2배인 30%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7시 46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걷는 것도 모두 관절과 근육의 협응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허벅지 근육, 무릎 관절이 모두 사용되어야 무리 없는 걷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맨발 걷기를 하더라도 가벼운 근력 운동과 함께해야 나이 들어 더욱 빨리 사라지는 근육량 걱정 없이 더욱 무리 없는 신체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0대 지인 중 수술로 인해 몇 달 요양하며 주로 누워있거나 앉아만 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완치 이후 다른 불편한 곳이 없는데도 걷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몇 달의 요양 기간 동안 다리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서 보행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보행 기능 악화로 걷기를 자제하면 근육이 더욱 줄어서 걷기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8시 51분,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또한 줄어든 근육량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하고 현재 몸 상태에 적합한 수준으로 근육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을 시작했다면 계속해서 이어가는 꾸준함이 필수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운동에 있어서는 무조건 멀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최소 3회, 30분 이상의 운동을 목표로 시작해보세요. 늙어서 운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늙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힘들어서 다칠까 봐라는 이유는 말 그대로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지금입니다. 심지어 맨발 걷기와 근력 운동으로 지금보다 더 젊고 활기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좋은 음식으로 영양을 챙기세요. 나이가 들어도 맛있는 음식의 유혹은 참기가 참 힘들지요. 어떤 식품이 건강한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잘 알지만 달고 짜고 맛있는 음식들을 보고 모른 척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중 변화에 더욱 둔감해지고 식단 조절에 대한 의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몇 살이든 너무도 정직해서 먹고 마시는 것들에 따라 몸의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찾아옵니다. 게다가 장년 이후의 체중 변화는 당뇨, 심장병 같은 질병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노년기 식단은 그 어떤 치료제보다 더 비중 있게 살펴야 합니다. 10시 59분 1932년생인 기력천대 총장은 90대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젊은 모습으로 유명한데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명성을 떨친 그녀의 건강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고 생각보다 실천하기 쉬운 것입니다. 바로 자연 그대로의 식품으로 영양분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달걀, 콩물, 단백질 파우더로 단백질을, 사과, 양배추, 토마토, 파프리카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견과류와 올리브유로 불포화 지방산을, 우유와 요구르트로 칼슘을 섭취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균형 잡힌 영양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식품 영양 전문가들은 이기력 총장의 식단처럼 음식을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하면 따로 영양제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어 밥 한 끼 챙겨 먹는 것을 귀찮고 힘들게 여길수록 식단은 부실해지고 부족한 영양은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하지만 편한 길에는 편한 이유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이기력 총장처럼 정직한 방법으로 영양을 채운다면 섭취하는 매 순간 영양분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습니다. 적은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미리 준비하지 않거나 시기를 놓쳐서 괜한 힘을 더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건강에 있어서는 이 말이 더 공감 가실 텐데요. 간단한 치료면 나을 병을 방치하다가 때를 놓쳐서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의 경우 병원 가는 일을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프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아도 정작 병원에 가려니 비용도 아깝고 되게 귀찮고 두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장 병원비가 아깝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나중에 병이 심해져서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료 비용이 불어납니다. 결국 병 키워서 치료비 늘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몸이 평상시와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면 돈이 아깝고 귀찮더라도 무조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해도 의술의 힘으로 치료해야만 하는 질병은 병원을 가야만 확실히 알아차리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오히려 우월할 정도로 건강검진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14시 13분 나라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진행되는 상담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으니 근처 가까운 보건소를 천천히 방문해 보세요. 보건소의 무료 진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 역시 무료로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를 지원하는 의료 혜택을 부디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잠이 보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잠이 준다는 이야기는 이미 상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렸을 적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항상 새벽부터 일어나 계셔서 할머니는 잠도 없으신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 나이가 되어 보니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저절로 이해가 되지요. 오랫동안 푹 자고 싶어도 정해진 시간만 되면 눈이 저절로 떠지는데 해 뜨기 전에 캄캄한 새벽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노년기에 들어 얕은 수면에 익숙해지면 괴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건 알지만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죠. 잠이 부족하면 불안감과 우울감이 커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 경험으로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사망 위험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불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고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조건에 맞추어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체형에 잘 맞는 베개를 마련하시고 계절에 맞는 깨끗한 이불로 쾌적한 자리를 마련하세요. 또한 낮 시간에도 쾌적한 수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불면증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많이 걷고 움직인 날에는 밤에 잠도 더 잘 옵니다. 움직일 일이 없더라도 일부러 산책이라도 한 번 더 다녀오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며 운동량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근력 운동과 맨발 걷기가 딱이겠죠. 추가적으로 자는 동안 코를 심하게 고는 경우에도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코를 골면서 동반되는 수면 무호흡증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호흡이 멈추는 사이 뇌에 충분한 혈액이 가지 못하는 탓에 치매 같은 뇌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쾌하게 잘 주무시지 못했다면 절대 가벼운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꼭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꼭 금연하세요. 건강 습관으로 금연을 꼽는 건 너무 당연해서 이상할 정도로 흡연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건 모두 아실 겁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담배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분들은 노후를 맞이해도 손에서 담배를 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담배가 온갖 유해 물질 때문에 건강에 극히 해롭다는 걸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만큼 중독성이 강한 탓에 쉽게 떨쳐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로 시작한 담배의 유해성으로 인해 또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래서 끊으려고 하니 이번엔 금단 증상 때문에 또 다른 불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와 노화의 주범인 담배를 끊지 않고 다른 노후, 건강 비법을 찾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분들 중에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금연을 위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지역 보건소에서는 금연 클리닉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활 습관과 흡연력, 금연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상담은 물론 12개월에 걸쳐 사후 관리까지 해주고 있으니 금단 증상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분이어도 더욱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금연이 가능할 것입니다. 6번째, 나와 잘 맞는 지역에서 좋은 사회관계를 맺으세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흔히 장수촌이라고 하지요. 그만큼 노년기에 들어 어디에 사는지도 장수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자연환경, 커뮤니티, 식습관 같은 여러 요소가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관지가 약한 분은 청정한 대기 환경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거지를 골라야 합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은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보다 주민 간 소통이 활발한 지역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집을 마련해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낯선 동네에서 이웃과 갈등을 겪거나 아예 교류가 없어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연환경이 대표적이지만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이웃들의 분위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교성이 있는 노인은 친구가 적은 동년배보다 10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가벼운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지나치게 고립되지 않도록 좋은 환경에서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 자주 웃으세요. 세상 불편한 사람들과 최고급 식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분위기 좋은 고급 식당에서 최상급 재료로 만든 훌륭한 음식을 먹는데도 자리가 즐겁지 않으니 맛도 제대로 안 느껴지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하게 먹는 탓에 소화도 잘 안 돼서 심하면 얹히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우리 기분에 따라 쉽게 경직됩니다. 몸이 뻣뻣하고 긴장 상태가 심하면 소화 불량은 물론 근육 경직 등 또 다른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니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자신의 기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내 기분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웃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어도 몸에 힘을 빼고 웃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웃음과 동시에 몸의 긴장이 풀리며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조차 웃음으로 타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꼭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어느 순간 웃음으로 모든 상황이 좋아진 본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성취를 통한 행복감을 이어가세요. 나이 먹어갈수록 사회나 가정에서 맡았던 역할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아이들도 빨리 독립시키고 회사도 얼른 퇴직해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유로운 시기를 맞이하면 현실은 다릅니다. 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 것이 자존감과 존재감의 상실로 이어져서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몰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별일 아니겠지 하고 여러 위험한 신호를 무시하며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의 건강은 통증이 생기면 억지로라도 챙기게 되지만 이에 비해 정신 건강은 별거 아니라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 건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자극을 받으면 신체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치매와 우울증 같은 질환의 발병이 늦춰집니다. 그러니 노년기에 정신 건강을 위해 스스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크게 관심을 D13시 54분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던 과거에 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줄더라도 취미생활이나 새로운 배움과 같이 나의 일상을 자극하는 경험을 통해 작지만 뿌듯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삶의 소소한 행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약간의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활력이 된다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물론 극도의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건강 전반에 매우 해로운 요인입니다. 과다한 업무나 과도한 신경 쓰일 정도의 적당한 스트레스는 자극을 통해 신체의 자연적인 회복 능력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좋지 않다고 해서 햇빛을 전혀 쬐지 않고 생활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햇빛을 쬐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전혀 없이 느슨하게 생활하면 감각이 둔해지고 눈빛이 흐려집니다. 낯선 일에도 전할 때 생기는 살짝의 긴장은 여러분의 노후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는 좋은 자극이 됩니다. 앞서 알려드린 맨발 걷기, 근력 운동, 건강 검진, 긍정적인 관계 맺기, 성취를 통한 행복감 모두 사실 유익한 스트레스로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온실 속에 있는 화초보다 야생의 들꽃이 더 강한 생명력을 지닌 것처럼 적절한 스트레스와 자극 역시 인생 후반전에 한껏 생기를 더해주는 필수 요소임을 명심하시고 새로운 것에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마음 챙김과 명상을 습관화하세요. 어느 순간 머릿속이 잡념으로 가득 차서 판단력이 흐려진 경험은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럴 때는 명상으로 내면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한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여유도 없고 평소에는 그럴 정도의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가부좌를 틀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달리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도 내면을 다스리는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맨발로 걸으면서 명상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명상이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달리기나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그저 열심히 움직였을 뿐인데 어느 순간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맨발 걷기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걸으면서 잡념이 사라지고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촉감, 온몸으로 전해지는 충격을 통해 내 관절이나 근육 중 어느 부위가 불편한지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내 호흡의 깊이까지 느끼면서 그 순간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몰입으로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걷기 명상과 마음 챙김은 신체 건강은 물론 인지 기능에도 크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맨발 걷기에 명상을 병행함으로써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한꺼번에 확실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와 함께하면 좋은 나이 들어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건강 습관 10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꾸준히 근력 운동하기. 둘째, 균형 잡힌 식단으로 체중 조절하며 영양 섭취하기. 셋째, 아프면 병원 가고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 받기. 넷째, 충분히 좋은 잠 푹 자는 것. 다섯째, 무조건 금연하기. 여섯째, 지역 커뮤니티에서 좋은 사회관계 만들기. 일곱째, 자주 웃기. 여덟째, 목표 성취로 행복감 느끼기. 아홉째, 약간의 스트레스로 삶의 활력 느끼기. 마지막 10번째로 맨발 걷기와 명상으로 자신을 돌아보기입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날수록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병병병사로 간다고 합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5세.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 수명은 남성이 65.6세, 여성이 67.2세라고 합니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에는 약 16년, 여성은 18년 정도의 간극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6년, 18년이라는 시간은 나이가 들어 아픈 탓에 침상에 누워 병으로 앓다가 사망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5년이 넘는 긴 세월을 누워있기만 한 채 그저 연명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자신의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일절없이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사람이 대부분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건강은 잃어보지 않으면 그 소중함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든 오래 사는 것으로 납니다. 하지만 그냥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무병장수가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은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임을 잊지 마시고 건강을 잃고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너무 많고 번거롭다고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늘 남는 시간이 적적해서 고민이던 차에 심심풀이 삼아 한 가지씩 차근차근 꼭 실천해보세요. 맨발 걷기와 10가지 건강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고 젊은 때보다 오히려 활력이 넘치는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이 노년기 건강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건강한 여생을 위해 스스로를 여태까지 더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하는 시작이 되길 영상 제작자로서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비드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